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최근에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영화를 조금 진짜 영화 감독들만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 환경이 되는 사람들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많이 영화 촬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좀 인디 영화 같은 것들, 독립 영화 같은 것들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슛입니다. 사운드. 롤. 12, 19에 2. 액션. 네, 좋아요. 네네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거는 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석대로 영화를 한 편, 물론 100% 정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작을 해보았다. 내가 다 참여를 해보았다는 거.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거였고요. 롤. 10에 22에 5. 사운드. 스피드. 공간과 침범에 대한 이야기라고 썼거든요.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 뭔가 안전감을 느끼는 공간이 보통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자가 그 공간에 대한 침범을 받을 때 그 짧은 러닝타임만큼 그 짧은 시간에 뭔가 불안감과 고조감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화나 어떤 영상 안에서 연기를 하는 건 처음이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전 사실 좀 시나리오를 뭔가 쓰는데 참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 시나리오가 됐고 이 시나리오는 여자 한 명밖에 안 나오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맡게 됐는데. 컷. 저도 처음이지만 저희 또 배우도 처음이잖아요. 그분도 진짜 걱정이 많았거든요. 저도 뭐 대단한 연출을 하지도 못할 만큼 배우도 대단한 연기를 못 보여주는 게 당연한데도 이 영화가 연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왠지 걔가 다 망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영화를. 그래서 진짜 너무 걱정되고 뭐 잠도 잘 안 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연기하는 분이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고 또 저희 집에서 연출을 했으니까 항상 집에서 이렇게 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고 걔가 연기를 하고 이런 수시 때때로 약간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걔 연기에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걔가 정말로 능력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나중에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100년 전에도 지금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그 연기 수업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진짜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뭐 제가 항상 좀 성격이 좀 소극적이어가지고 약간 망설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답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내가 하는 게 정답이고 이렇게 뭔가 충동이 들면 참지 말고 하면 그게 그냥 그게 그 인물이고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진짜 단언하듯이 확신을 주셔가지고.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약간 제 모습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금씩 있었는데 그런 거 볼 때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원래 나라면 짓지 않았던 표정 같은 거나 약간 얼굴이나 아니면은 뭐 각도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얼굴 같은 게 느껴질 때 영화라는 게 약간 그런 묘미가 있는 장르가 아닐까? 네.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 다 이제 계속 문제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장비 하나를 빌리던지 아니면은 뭐 녹음기가 잘못됐다든지 진짜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는 게 없구나. 근데 진짜 장편이나 더 큰 규모에서는 진짜 너무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진짜 절대 못하는 일 같고
어떤 거를 태워야지 이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촬영을 하는데 뭔가 열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지쳐가지만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느낌으로 뭔가 태워가고 있기는 한데 힘든 작업이구나 영화라는 것은. 25 열면 그럼 이거는 올려놓는. 그 전까지는 화면에서 멘토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쑤시개에서 영화 하고 싶냐면서. 그래서 내가 영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안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힘든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거는 사람이랑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시나리오는 저 혼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메라 우선 들고 찍어야 되고 누군가는 조명을 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편집도 있어야 되고 또 음악을 따로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우도 있어야 되고 이걸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영화더라고요. 진짜 소수의 인원으로 지금 한 건데 실제로 영화에 참여한 사람 한 1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끼리의 마음도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삐걱삐걱거리는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 또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사람들이랑 같이 꼭 해야 되는 거. 부끄러운 질문인데요. 저한테 영화는 조금 어려운 친구인 것 같아요.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 친해지는. 왜냐면은 그게 뭐 관객으로서의 저는 친구가 아니고 제작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네. 근데 제작을 하는 게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고 현실로 옮기기도 어렵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번 기회 때문에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체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도 있어요.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감독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대단한 작품,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감흥을 받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한번 진짜 힘들지만 해보니까 메시지를 뭔가를 표현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마음, 결심이 섰을 때 글처럼 몇몇 문장 정도는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박해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찍으면 그게 내 영화가 되는 거고 너무 멀리 너무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좋은 장르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다르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보여주세요 그것도.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주는 액팅도 중요하겠죠. 네네네네. 오케이. 사상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고 세밭행복센터와 에코센터, 동칭해서 트트트센터라고 하는 주민 커뮤니티 센터 두 거점을 가지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에 이제 팔색조 아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팔색조 아이들은 그 센터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5학년, 6학년 아이들이고. 옆모습을 찍을지. 처음에 팔색조를 하다가 선생님이 영화를 한번 찍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하고 싶기도 했었고 옛날부터 친구랑 연기도 하면서 연기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슬레이트고요. 처음에는 되게 약간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조금 어렵고 뭔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못 들어줘요. 학장천 괴담이라는 가상의 괴담을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어느 날 그 학장천의 그런 물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보인다라는 괴담이 떠돈다라는 그런 가설을 전제로 아이들이 팔색조 모임에서 만들기 수업을 하다가 그 괴담을 확인해 보자라고 진위를 파악하다가 벌어지게 되는 짧은 공포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의 그런 협동 상황을 통한 일상적이면서도 그 신선한 포인트를 잡아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주인공이 안 돼서 좀 슬펐지만 그래도 엄마께서는 다 주인공이라고 하셨던 게 더 기뻤고요. 제 꿈이 배우고 하고 이것보다 더 성장해서 배우라고 하는 걸 이게 또 추억이랄까 할 것 같습니다. 촬영 찍을 때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찾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저 말고 다른 배우들도 다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배우들이 잘 못했을 거라면은 저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많이 서로를 더 이해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 아이들끼리 자기들 의견들이 막 많고 막 그렇게 시끄럽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도 어느 순간 딱 지나면 자기들이 서로 양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원활하게 장면들이라는 것도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해력과 습득력이 정말 빨라요. 이해하고 정말 그 바로 응용하고 실천하는 게 정말 흡수력이 정말 빠르구나. 뭘 하나 에피소드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달라지고 더 발전되고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싶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빠질까?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봤던 영화는 영구와 땡칠이라서 극장에 가서 보는 그 큰 무슨 행사 있을 때 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 생각했을 때는 이 영화라는 포장되어 있는 이런 멋있는 것들을 보면은 멋진 큰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저는 던졌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안에, 이 만드는 것들 안에 여러 명의 그 고민과 그 희생하는 것과 그리고 갈등도 있고 그 첨단 기술부터 시작해갖고 그 아날로그적인 그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하는 그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진짜 큰 의미가 있었고 훌륭한 경험이었지만 아이들한테는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공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선생님 김준우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런 영화 찍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우 덕분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영화 만드는 게 처음이니까요. 좋은 경험 했고요. 다음에 저도 한 번 더 찍게 되면 다른 역할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어찌 어른들도 이거 직접 해보라고 하면 이게 어려운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거를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 자체가 미라클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미디어라는 게 모두가 어쨌든 그 협동을 해야 되고 같이 단체로 함께 이해를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른들보다 더 아이들한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처음 찍어봤는데 다른 친구들이 잘 해주고 감독님 말씀에 잘 따라주셔서 잘 찍었으니까 저기 영화제에 나가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저의 첫 영화일 수도 있고 저의 마지막 영화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어리고 부족하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오시는데? 네. 저희 오늘 일단 이 교육에 앞서서 커뮤니티 비프라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부산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영화 만들기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랑 3주 동안 짧은 영화 한 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저는 이제 강사를 맡은 오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만들 영화의 주인공이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I actually applied just because, oh, it's a good opportunity. I want to have a new experience. This sounds nice. That's why I registered for the filmmaking program. But it was like a higher scale than I thought. That's why I actually really liked it. I was like, oh, I learned a lot. I met new people. It was really a nice experience. 부산이라는 도시, 이 지역을 좀 어떤 도시일 것이라는 기대. 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K-드라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더파라 때문에 부산 잘 알았어요. 인더파라. 네, 인더파라. 네, 사투리도 알았어요. 네. We had an acting class, 연기 수업 했을 때는 그 선생님 어떤 감정, he wanted us to express different emotions and he gave us a scenario. This scenario about like this is you kind of like heard bad news about you going to die soon and you have to contact your parents. And like my team, like the actors, they had to act the way that they're talking to their parents, and I cried nonstop. If you think like you're going to contact your parents and you didn't see them in 3 years almost, and you tell them you're going to die, it's like very hard.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this is like the one that I remember the most from the classes. Yeah, I cried a lot. Love Ollie, and I love Ollie, and he'll love you. And also, I think that you should not see. So basically, it's about something that everybody in this world can go through, which is sometimes we just go through bad days, and sometimes we go through good days. So this movie, it's about two people who are having like different days. One person keep hearing good news, good things happening to them, and the other person only bad things. And like, but it's only one day, right? So life is not going to be like bad days all the time. So even though like there were two persons with two different days, like they can like exchange the places at some point, right? And the point of this movie is like when we're having bad days, sometimes if we meet someone and share the good days they're having with us, it will feel like less terrible. This is kind of the idea of the movie.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도대체 말도 안 돼. 아이씨 진짜. I don't know how to direct people, like you have to do this and you have to do this. So I was really worried, can I lead my actors? Can I direct them well? Can I transfer my idea how I want them to act in a certain way? I was worried about that the most. But I think the actors, they could understand what I wanted to tell them. So like I was worried a lot, but it turned out not that bad, actually. 하나를 줘. 두 사람 마주본다. 끝. 엔딩 씬. 지금 엔딩 씬 찍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And I'm not saying like the experience was bad. No, it was hard, but I liked it, even though like it was tiring and all. But I kind of understood that so much work goes behind the scenes. And also like there is one thing I learned, sometimes you have a plan for the scenes,
but sometimes the weather, sometimes you cannot get like the location to film, so you have to improvise, you have to bring new ideas, yes, to solve the problems. I think this is the thing that I learned the most from this experience. At the same time when they're leaving, and when they're all like gone, you get the message. And when she understands it, she will look happy. I actually have a camera, and I used to take a lot of pictures before, but after this experience, I'm not saying I can make movies, but I will like making movies is actually fun. I should try and learn how to take good quality videos. Maybe I will use them for a blog or use them for YouTube or just for my Instagram. So yeah, I'm not saying like making movies is easy, but going through this experience kind of made me want to make more movies about like my life, the places I go to, etc. Movies, I think, even when a movie is like fictional and it cannot be real, like in real life, I still think movies are an expression of what any human being can go through or think or feel in life. So I think movies are expression of feelings, expression of thoughts and of emotions. 그냥 정말 단순하게 영화를 찍는다는데 한번 참여해 볼래요? 전 영화를 그냥 감독님이 시키는 뭐 잠깐의 대사를 하면 되는 그런 건 줄 알고요. 네, 정말 쉽게 네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말 영화 만들기였더라고요. 와이프가 이 영화에 출연한다고 해서 그래서 호기심 반 뭐 이렇게 뭐 반신반의를 해서 와이프를 태우러 왔었어요. 그냥 태우러 왔는데 그때 당시에 시나리오를 막 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표출점을 못 찾고 계신 것 같아서 옆에서 그냥 한마디 거들었는데 네. 옆 테이블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우리가 옹기종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옆 테이블 여기로 의자를 당겨와서 이렇게 하고 듣고 있는 거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어울리게 된 거죠. 아까 사진을 찍어봤으니까. 제가 처음 시나리오 때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의견을 던졌을 때 그때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어떻게 찍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제 촬영 감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찍게 된 것 같아요. 기대라는 것 자체는 무궁무진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하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영화를 만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 인연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하고 좀 새로운 무언가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잘했어요. 인사 이런 나야 되네. 일상에 찌들리신 분들께서 언제든지 바다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바다에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서핑을 하기 때문에 서핑도 한번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일상에 찌들린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 정도? 6에 1. 맨 처음 모였을 때 시나리오 작업할 때 딱 그냥 남녀노소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다 아시는 분, 그러니까 서핑하시는 분들도 저희 아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 작은 아들은 그냥 아이 역할로 그냥 섭외가 되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들은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그 한 분이 배우 하실 분이 이제 못 오시게 되고 다시 안 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날 마침 아침에 저희 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거의 끌고 왔죠. 하자. 또 아니고 너도 이제 적응할 때 됐잖아. 아이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감독이 돼? 아빠가 촬영을 해? 아직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물어보고 의아해했는데 직접 와서 자기네들이 출연을 하고 큰 스크린에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아이고 이거 보니까 또 깨졌구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 비전문가의 경계를 나누는 건 사실은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그냥 아무 영화를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도 영화를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가 저는 전문 영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참여자분들이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예, 없으시니까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또 워낙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금방 또 좋아하시고 적응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힌 것부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라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아이들 키우는 거 말고는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해보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제가 연출이라고 해서 100% 지금 다 한 게 아니고 정말 감독님이 거의 다 도움을 주셨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뿌듯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걸 이겨내고 이거 해야겠다 하니까 더 재밌네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화가 더 많아져서 평소에도 대화가 많은데 이 영화를 어떻게 좀 더 예쁘게 잘 그림에 담을까. 저는 촬영 감독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담을까를 얘기를 많이 했고, 원래 또 촬영을 이렇게 예쁘게 잘 해야 되게 믿음직스러웠고 전 정말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디 액션만 한 것 같아요. 워낙 잘 잡아주시고 그냥 시작만 끝만 제가 맺은 것 같고요. 되게 믿음직스럽고 좋았어요. 사이가 또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좋아요. 테이크 3 액션. 저는 영화를 이때까지는 보기만 하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영화를 찍게 되고 갑자기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고 제가 그 스크린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의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리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영화라고 또 생각하니까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와! 사실은 제가 나이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드라마에 온전히 관심 많고 배우가 되고 싶은 정도였지만 물론 배우는 못하고 부산에 살면서 꼭 부산국제영화제에 나오고 싶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제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통역사가 되면 그 부산국제영화제하고 관련될 것 같다고 열심히 한국어를 8년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통역사가 아니고 배우로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감독도 하고 연출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도 좀 한번 출연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가지고 출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 작업을 할 때 이제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무래도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연령대도 정말 달랐어가지고 사실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제작
작업에 있어서 엄청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시는 모습들 때문에 그런 어떤 마찰이라던가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저는 진짜 가방 창고에 사실은 제가 먼저 저희 팀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면서 이 씬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해서 토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되게 놀랬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치열하게 결말이라던가 어떤 하나하나의 씬, 대사 하나까지도 좀 그렇게 논의하면서 이뤄진 결과들이어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게 되고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주제는 부산에 유학하러 온 학생들을 테마로 어려운 한국어를 어떻게 외국인들 배우고 있는지 그런 가정을 전달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귀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의 귀에 발음이 정확하게 안 와요. 그리고 발음할 때도 혀 모양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아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목이 귀와 혀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진짜 영화라는 것을 그냥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감독님 수업하실 때 영화라는 것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규칙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촬영하면 관객들 이해가 바르게 된다 그런 것도 설명하셨습니다. 이거가 좀 신기하고 이때까지 그냥 보고 있었던 영화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제작되는 거였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좀 사실 영화를 제작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피로감이라고 해야 되나? 종사를 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팀원분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진짜 좀 영화 제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원초적인 재미를 느끼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처음 제가 영화를 만들어 볼 때 그 생각이 많이 나면서 그래 저렇게 재밌었었지 라는 감정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제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저한테 영화라는 것을 이번 제품 만들기 전에는 그냥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 있을 때 이거 보고 영양제처럼 고민이나 이런 거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 영화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한테 영화는 꿈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저에게 선생님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배우고 저도 다시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저한테는 꿈인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같이 이번에 팀원분들이랑 작업하면서 제일 최근에 느꼈던 감상은 영화가 하나의 언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희도 같이 모인 팀원분들이 그렇게 한국어가 유창하신 분도 있었지만 한국어가 그만큼 되지 않는 분도 계셨고 저희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 진짜 제작 과정에서도 그런
그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영화가 하고 싶은 말, 어떤 메시지 같은 거에 있어서는 언어를 뛰어넘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영화가 진짜 하나의 언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의 이런 메시지 안에서 공감하는 바를 찾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